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문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인트로와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부분을 약간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수업은 단답식 문제로 먼저 한번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지, 선다형에 가서 스스로 정답을 찍어보시고 또 그것에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문제 은행식 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3 내지 5배수 정도에서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이 문제 중에서 계속 골라가면서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0% 정도는 나온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응용하셔서 풀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단답식에서 다른 건 몰라도 답은 안다 할 정도로 답을 스킵해서 인식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답은 찍겠다, 그 정도는 되시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식 유량계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로토미터는 용접식 유량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로토미터는 뭐 하는 거냐? 면적식 유량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로토미터는 면적식 유량계다, 용접식 유량계가 아니다, 즉 입방체에 재는 것이 아니다 이라는 말이죠. 제곱미터, 즉 면적식으로 재서 유량계를 재는 것이다. 다음입니다. 보일러 열 정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시험 부하는 원칙적으로 전격 부하로 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전격 부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하를 동시에 걸려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열 효율이 좋은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격 부하로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열 정산은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서 열 효율이 어느 것이 가장 좋고 어느 것이 가장 열 손실이 적은가, 이런 것을 정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격 부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일러 시스템에서는 전격 부하에 고려되는 주요 부하 유형에는 최대 부하, 최소 부하, 평균 부하, 부분 부하, 여러 가지 이러한 부하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각각의 부하의 형태에 맞춰서 시험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부는 전격 부하로만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하 형태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부하를 걸면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증기 트랩의 역할이 아닌 것은, 그래서 증기 트랩이 증기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틀린 거죠. 왜냐, 증기 트랩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차 있는 물방울, 즉 응축수를 밑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 증기가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증기가 잘 통과하는데 저항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죠. 그래서 증기 트랩이 해주는 역할은 증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 트랩은 증기배관 시스템에서 응축수만 배출하고 증기는 통과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증기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입니다. 냉각 가공과 열강 가공을 구분하는 온도, 냉각 가공과 열강 가공을 구분하는 온도는 뭐다? 재결정 온도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이제 사지선다형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냉각 가공, 열강 가공을 구분하는 온도는 재결정 온도입니다. 다음입니다. 공기 애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기 애열기를 사용하면 통풍 저항이 작아진다, 그런데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공기 애열기는 보일러 시스템 내에 추가적인 장치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소가스나 공기가 지나가는 경로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이걸 설치해 놓으니까 저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 저항은 오히려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열기 자체가 여러 가지 통로를 막아서, 즉 연소가스나 공기가 지나가는 경로를 막아서 마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풍 저항은 커진다. 그 다음 노통 연관식 보일러에서 노통의 상부가 압괴되는 주요 요인은 저수위 차단 불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통 연관 보일러에서는 여기서 화력을 쏘면은 이렇게 불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여기 속으로 이렇게 이제 노통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이렇게 노통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뭘로 차죠? 물로 차는 거예요. 물로. 하면은 요 위쪽으로는 이제 전기가 차고 위쪽은 물이 차겠죠. 그런데 노통의 상부가, 이쪽 상부가 압괴되었다, 쪼그라들었다 이 말이에요. 압괴됐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저수위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물이 저수위로, 수위가 낮아졌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노출된 관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센 가스는 열이 대단히 받아가지고 있는데 여기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열에 의해서 이게 함몰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거. 압괴된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수위가 되면 여기서 연료가 차단돼 가지고 더 이상 연소가 안 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차단이 불량한 거예요. 저수위까지 내려가면 물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계속 원래대로라면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계속 보일러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연소되게. 뭐가? 저수위가 되면 차단해 줘야 되는데 차단이 불량하기 때문에 물은 부족한데 여기 윗부분은 계속 데워져 가지고 이 부분이 함몰되는 거예요. 열에 못 이겨 가지고. 그래서 노통 연관식 보일러에서 노통의 상부가 압괴된다. 그러면 거기 물이 없고 저수위가 되면 차단시키는데 차단을 못 시켜줬다. 저수위 차단 불량이다. 잡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화열이다. 그러면 잡열은 뭐고 기화열은 뭐냐?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잡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쉽게 말하면 물이 있어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죄송합니다. 네, 잠시 화면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잡열이 무엇이냐?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태 변화, 즉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되는데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잡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도씨로 계속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전기로 전부 날아갑니다. 즉 이 물이라는 상태에서 전기라는 상태로 뭡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온도는 계속 1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면 여기서 뭔가 가져가는 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잡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열. 잠자는 열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잡열인데, 그럼 기화열은 뭐냐? 액체가 기체로 상태로 변할 때, 이와 같이 액체가 전기 상태나 이런 기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잡열의 한 종류, 이걸 가리켜서 기화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화열은 뭐예요? 잡열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면 잠자는 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잡열을 말씀드리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 100도씨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했더니 물이 뭘로 변합니까? 전기로 변합니다.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잡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서 이것은 뭘 먹습니까? 열을 먹은 거예요. 100도씨로 계속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잡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도는 변하지 않는데 상태는 변하는 것. 그리고 그 형태가 기화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공기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진다. 즉 공기량이 많아졌는데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공기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과잉된다. 그러면 배기가스 온도도 떨어져야 맞습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과잉 공기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연소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소실 온도가 하락하겠죠. 찬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과도한 양의 공기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서 연소실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렇죠. 더운 방에다가 찬 공기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으면 어때요? 방 안 온도가 낮아지죠. 마찬가지로 많은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면 공기가 다운됩니다.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열 효율 저하가 일어납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열 손실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열 효율이 감소합니다. 그만큼. 그러면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온도도 연소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함께 낮아집니다. 자, 이러한 과정 프로세스를 보고 읽어보면 공기량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연소실로. 그러면 어떻다? 배기가스 온도도 높아진다가 아니라 떨어진다. 배기가스 온도도 연소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도 함께 낮아진다. 그럼 연소 온도가 왜 낮아지냐? 연소실로 차가운 과잉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보일러 본체의 구성 요소는, 자, 보일러는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앞에서 연소실이 있고 노통을 보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노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죠. 물하고 연관이 차 있고 요 위에는 이제 수증기가 차 있고 이럴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화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본체냐? 이 화력이 본체냐? 이 물 들어 있는 이 부분이 본체냐? 화력이 본체가 아닙니다. 요 물 들어 있는 이 부분이 본체예요. 그래서 증기부가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본체는 물과 증기를 포함하는 부분, 이것이 본체다. 이 화력, 불 때는 화력이 본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소실이. 연료의 연소가 아닌 열 교환, 증기 발생 또는 데워진 물, 이것이 이루어지는 구조물, 이것을 본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관, 드럼, 헤더, 튜브 이런 것들이 본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부, 보일러 본체입니다. 다음입니다. 절대온도 360K, 켈빈이라고 그러죠. 360켈빈을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약 몇 도씨가 되느냐. 켈빈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려면 273도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360도는 뭡니까? 273도씨 플러스 켈빈 값. 그러면 켈빈 값은 뭐가 되죠? 360 마이너스 273이죠. 요것이 켈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면은 87. 그래서 하나는 외워야 되죠. 뭘 외웁니까? 273입니다. 그래서 켈빈 값은 273도에다가 우리말하는 섭씨 온도를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절대 온도라고 그러죠. 절대 온도 360K를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몇 도시냐? 87도입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이대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푸는 과정을 모르면 답이라도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일러 연료를 사용하는 LNG 성분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냐? 메탄이죠. LNG 성분의 주요 성분은 메탄입니다. 이 메탄을 CH4로 화학식 기호로 쓰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그냥 CH4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메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LNG의 주 성분은 CH4, 즉 메탄입니다. 다음, 기체 연료의 발열량 단위로 오른 것은, 이 발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뭡니까? 노멀 입방입니다. 이 N이 노멀이란 말이에요. 표준 이런 말이에요. 표준 입방체의 킬로칼로리. 이것을 기체 연료의 발열량 단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지선다에서 한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물의 임계 압력에서의 참열은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즉 킬로그램당 몇 킬로칼로리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임계 압력이면 0입니다. 임계점에서는 물과 수증기의 밀도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즉 물에서 수증기로 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려고 하는 임계점에 있는 거예요. 임계점. 아직 된 건 아니고 바로 되기 전에 그 임계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수증기와 물이 밀도가 같은 거예요. 밀도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는 데 필요한 잡열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겠죠? 그래서 임계점에서는 여기 이제 고요한 상태예요. 아직은 거의 안 가고, 이때에는 그 잡열은 킬로그램당 0입니다. 0kcal per kg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 물의 임계 압력에서의 잡열은 0kcal per kg입니다. 다음입니다. 보일러 1마력을 상당 증발량으로 환산하면 얼마이냐? 15.65kg 및 65kg per hour, 시간당 15.65kg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보일러 마력은 표준 대기압이 1기압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1기압에서 1시간 동안 15.65kg의 물을 전부 건조포와 증기로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즉 약 8,434kcal hour,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15.65kg이에요. 이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15.65kg per hour라는 것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보일러 1마력이 상당한 증발량입니다. 보일러 1마력을 1시간 동안 계속 돌렸더니 이 15.65kg의 물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전부 뭘로 날렸다? 수증기로 만들었다. 이때 필요한 이 증발량, 이것이 15.65kg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하튼 이거 자체를 외우셔야 합니다. 15.65kg, 이게 보일러 1마력이 상당한 증발량입니다. 다음입니다. 동관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플레어링 툴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꼭지 달려, 이거 돌리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동관을 끼워서 이거를 볼트로 조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도구를 뭐라 그러냐? 플레어링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관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플레어링 툴이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 공동화 현상 그렇게도 말하는데, 캐비테이션의 흡입관의 저항이 작다. 흡입관의 저항이 작으면 캐비테이션이 안 일어나죠. 캐비테이션은 펌프 내부의 압력이 액체의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질 때 액체 속에 기포가 발생하고, 이 기포가 터지면서 소음, 진동, 성능 저하, 부식 등을 유발하는 현상. 그래서 따닥따닥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있는 기포가 터지니까. 그래서 흡입관의 저항이 작으면 압력 손실이 줄어들어서 펌프 흡입구조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흡입구의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유체의 압력이 높을 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포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터진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려면은 흡입관의 저항이 작으면 안 일어나겠죠. 흡입관의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흡입관 쪽에 압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낮아서 기존에 있던 압력보다 낮아야 기존에 있던 이 유체가 액체가 뭐냐면은 기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입구의 압력이 높아.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유체의 압력하고 비슷하거나 하면은 기포가 안 생겨요. 이게 낮고 이쪽이 기존의 압력이 높고, 이럴 때 이 둘이 만나면 이 높은 쪽에서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포가 이제 마찰력에 터지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입관의 저항이 작은 경우에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료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연소 배출물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아니죠. 연소 배출물은 이런 거잖아요. 매연, 유독가스 이런 거. 이런 게 적어야지. 이게 많으면 안 되죠. 이게 많으면 뭡니까?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도 유해하고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연료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연소 배출률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구비 조건 아닌 거죠. 틀린 겁니다. 다음입니다. 전기 또는 온수 보일러로서 여러 개의 섹션을 조합해서 제작하는 보일러는 만들기 쉽습니다. 이게 주물로 만든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전기 또는 온수 보일러 여러 개의 섹션 나누는 방들 이렇게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작하는 보일러는 주철제 보일러다. 다음 전기 압력이 높아질 때 감소하는 것은 전기 압력이 높아지면 뭐가 감소하겠죠? 증발 잠열이 감소하죠. 왜냐하면 전기 압력 자체가 포화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 잠열은 내가 힘들어서 포화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 압력이 높여줬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증발 잠열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왜냐? 압력이 높아지면 포화 온도 끓는 점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액체와 기체의 밀도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뭐가 이렇게 했죠? 전기 압력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상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증발 잠열은 감소하게 돼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라는 거죠. 전기 압력이 증가하면 같은 물질이라도 증발이 쉬워지게 되겠죠. 내가 온도를 일부러 가해서 안 해도 그러면 액체가 기화되기 위해 필요한 잠열은 어떤다? 감소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반드시 먼저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찍어 보십니다. 자, 다음 중 용접식 유량계가 아닌 것은 정답이 찍혔습니까? 어떤 거죠? 로터미터가 되겠습니다. 로터미터는 뭐라고 그랬죠? 면적식 유량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로터미터. 유체의 흐름에 따라 관 속의 플로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면적식 유량계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럼 용접식 유량계는 뭐냐? 일정한 체적, 즉 용적의 유체를 차례로 가두어 이동시킨 후에 그 횟수를 세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쉽게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100리터라고 합시다.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10분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가동을 했는데 이것이 10분에 걸렸으면 30분을 운용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300리터가 움직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식 유량계는 일정한 체적의 유체를 차례로 가두어 이동시킨 후에 그 횟수를 세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에는 오벌식 유량계, 루츠식 유량계, 로서리, 피스톤식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타원형계가 맞물려 회전하면서 유량을 측정하는 용접식 유량계고, 루츠형은 로터 두 개가 회전하며 일정한 부피의 가스나 액체를 이송 측정하는 거고, 로터리 피스톤식은 회전하는 피스톤을 이용해서 일정량의 유체를 측정한다. 그래서 어떤 양을 옮기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에 어느 정도의 유체가 움직였는가, 이 횟수를 세 가지고 결국은 곱하기 몇 횟수 하면은 유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용접식 유량계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오벌식, 루츠식, 로터리 피스톤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벌식, 루츠식, 로터리 피스톤식 이거는 용접식이고, 로터미터는 면적식이다. 면적식 유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보일러 열 정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시험 부하는 원칙적으로 전격 부하를 한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하 방법을 다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걸 검산해 보는 겁니다. 정산해 보는 거예요. 전격 부하를 한다 그러면 틀렸고요. 열의 분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 정산을 해봄으로 인해서 보일러 조업 방법을 계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노예 계측, 충로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보일러 열 정산은 자, 얼마나 열 효율이 좋은가를 정산해 봐야 되겠죠. 보일러 시스템 내의 열 흐름과 손실을 분석해서 성능 평가, 뭐하러 성능 평가하겠어요?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열 정산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첫째, 열의 분포 상태를 파악해서 어디서 열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손실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일러 조업 방법을 개선합니다. 어떻게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열 손실을 줄이는가 하는 걸 좀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노의 개축이나 충로, 벽돌 쌓기 자료로 활용해서 아주 설계를 한번 개선해 본다든지 유지 보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부하는 원칙적으로 전격 부하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열정사는 다양한 부하 조건에 수행될 수 있고 항상 전격 부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소 부하, 최대 부하, 평균 부하, 부분 부하 이런 것들을 다 실시해 보면서 어느 것이 열정산 효과가 제일 좋은가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부하로 한다 이러면 틀리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봅니다. 보일러 열정산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시험 보는 원칙으로 전격 부하를 한다? 틀렸다. 여러 가지 부하를 걸어가면서 조사를 해본다. 문제 3번입니다. 전기 트랩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멈추시고 답을 찍어 보십니다. 답이 몇 번으로 나왔습니까? 답 4번이죠. 전기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전기 트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축수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통과시켜.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전기 트랩이 이렇게 전기에 대한 저항을 줄이면 수격작용 방지하는 거죠. 워터햄머. 그래서 전기기관 내에 고인 응축수가 전기 흐름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딱딱 소리 나는 거 있죠. 수격 현상. 이거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식도 방지하죠. 물방울을 다 제거시켜 주니까. 열 효율은 향상시키겠죠. 응축수가 배관에 고이면 열 전달을 방해해서 열 효율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응축수를 제거해주면 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격작용 방지, 관의 부식 방지, 열 설비의 효율 저하 방지 이건 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기 트랩의 역할이 아닌 것은 전기의 저항을 어떻게 한다? 물방울을 다 제거해서 제대로 흐르기만 하니까 전기 저항이 감소된다. 이래야 맞죠? 수격작용 방지, 관의 부식 방지, 열설비 효율 저하 방지 이건 다 맞는 표현이죠. 자,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4번입니다.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을 구분하는 온도는 자, 멈추시고 정답 찍습니다. 몇 번입니까? 답은 재결정 온도가 되겠습니다.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을 구분하는 온도는 재결정 온도입니다. 재결정 온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재결정 온도는 재결정 온도는 가공된 금속을 가열했을 때 내부 응력이 제거되고 새로운 결정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로 이 온도 이상에서 가공하면 열간 가공이 되고 이하에서 가공하면 냉간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에다가 녹여서 가공한 다음에 두들겨서 다시 찬물에 식혀서 냉간 가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하면서 뭐합니까?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간 가공, 금속의 재결정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소성 변형을 가해 재료를 강화하는 공정이며 보통 상온에서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열간 가공은 재결정 온도 이상의 온도, 주로 로에서 하죠. 소성 강화한 방법으로 재료의 내부 응력이 사라지고 새로운 결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질을 해가지고 높은 온도로 들어가게 되면 응축된 응력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냉간 가공, 보통 온도에서 이제 두들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료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의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재결정 온도가 있다.
그래서 냉각 가공과 열감 가공을 구분하는 온도는 재결정 온도입니다. 자, 풀림 온도는 어떤 것이냐? 재료를 특정 온도로 가열해서 내부력을 제거하거나 연성을 증가시키거나 정도를 낮춰 재료를 더 부드럽게 가공하기 쉽게 만드는 열 처리 과정 중의 온도, 이것을 풀림 온도라고 합니다. 변태 온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절대 온도, 켈빈 온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공기 예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멈추시고 찍어봅니다. 네, 정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공기 예열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다 설치하니까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걸 저항하겠죠. 그러니까 통풍 저항이 많아지겠죠. 근데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예열기는 보일러 시스템 내에다가 추가적인 장치로 설치합니다. 이거 설치해 놓으니까 어때요? 연소가스나 공기가 지나가는 경로의 복잡성이 증가해 가지고 마찰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통풍 저항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증가시키게 되겠죠. 커지죠. 이 때문에 공기 예열기 설치 시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송풍기나 흡입 통풍기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기 예열기가 이러한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러한 통풍의 저항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 보일러의 열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예열기에다가 미리 더워진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배기가스의 폐열을 회수해서 쓰면은 어떻습니까? 연소용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연료 소비도 줄이고 보일러의 효율도 높입니다. 공기 예열기는 이 폐열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배기가스에.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를 감소시킵니다. 왜냐? 따뜻한 공기를 사용하면 연료 연소가 더 활발해져서 불완전 연소를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열 손실을 감소시킨다. 배기가스가 가진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폐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 버려지는 열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화면을 멈추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기 예열기,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점도 있다. 예열기를 보일러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많이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통풍 저항이 작아진다는 아니고 커진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예열기를 사용한다. 더운 공기를 사용하니까 연소가 잘 돼서 보일러 열효율도 상승시키고 불완전 연소도 감소시키고 배기가스의 열 손실도 감소시킨다. 왜? 여기서 나온 폐열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예열기를 데우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문제 6번입니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에서 노통의 상부가 압게된다. 쭈그러든다. 왜냐? 들어왔습니까? 정답이? 네, 저수위 차단 불량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쭉 읽어보시면 다 여기에 지문 처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통연관식 보일러에서 노통의 상부가 압게된다, 쭈그러든다, 뭐다? 이렇게 저수위로 내려가면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료 차단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불량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여기 물이 차 있죠. 근데 저수위예요. 저수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높은 온도가 들어가요. 온도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얘가 쭈그러든다. 이것을 압게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수위로 내려가게 되면 센서가 해져가지고 이쪽에 연료 공급을 차단시켜줘야 돼요. 근데 차단을 못 시켜주는 게 저수위 차단 불량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압게되는 거예요. 다음 중 잡열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답은 보였죠? 기화열이 잡열입니다. 그래서 잡열, 물질의 온도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 기화열, 이거 마찬가지예요.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화할 때 온도는 일정해요. 그런데 흡수하는 열이 있으니까 일정하죠.
거기서 흡수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화열은 잡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생성열, 반응열, 이것들은 다 화학 반응으로서 현열이다, 잡열이 아니다라는 거죠. (8번입니다) 공기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됐죠. 연소실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연소실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연소실 온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불완전 연소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열 효율도 저하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열 효율이 줄어드니까 연료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보니까 배기가스 온도도 어떤다? 떨어지게 된다. 근데 높아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야 맞게 되겠죠. 그래서 과잉 공기, 즉 공기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연소실 온도가 하락하고, 그러면 불완전 연소도 일어나고 열 효율도 저하되고, 그러면 연료 소비량도 증가하고, 따라서 배기가스 온도도 하락하고. 나머지 지문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공기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다음 중 보일러의 본체의 구성 요소는? 이런 문제는 나오게 되면 이게 원래대로라면 복수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정답 찍으면 증기부라고 하자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관부도 본체에 들어갑니다. 이 연소실 말고 여기 물 들어가고 관 들어가는 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 연소실은 말고 요 부분이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은 뭐예요? 증기부뿐만 아니라 관부도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관부도.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증기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부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관부라고 했다 근데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의신청 걸거나 행정소송 들어가면 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기 싫으니까 딱 하나만 찍자 이거죠. 그래서 보일러 본체 구성 요소는 그러면 증기부다 이렇게 알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화면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보일러 본체 구성 요소 증기부입니다. 다음입니다. 절대온도 360K를 섭씨온도로 환산하면 몇 도인가? 풀어서 몇 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찍어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87도죠. 어때서 그렇습니까? 켈빈 온도는 273도죠. 플러스 섭씨 온도. 섭씨 온도로 나오려면은 이 켈빈 온도 360에서 마이너스 273이 맞나요? 이렇게 하면 몇 도씨가 나오는 거예요. 섭씨 온도가.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절대 온도 360 켈빈을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켈빈 온도는 273도씨에다가 가지고 있는 몇 도씨를 더해주면 된다. 이항시키면 도씨는 360 마이너스 273 그래서 87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 LNG 성분 함량이 가장 많은 거 LNG 성분 그럼 뭡니까? 메탄이죠. CH4입니다. 메탄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 LNG 성분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CH4 메탄입니다. LNG 천연 액화 천연가스죠. 주성분은 메탄이다. 일반적으로 80에서 99% 사이가 메탄입니다. 그래서 C2H6 에탄이나 C3H8 프로판이나 C4H10 부탄이나 이건 천연가스에 소량 포함될 수는 있지만 함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LNG에. 그래서 LNG의 주성분은 뭐다?
CH4 메탄입니다. 기체연료 발열량을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기초연료는 킬로칼로리 노몰 입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료 발열량은 표준 상태에서 단위 최적입니다. 표준 상태가 뭐예요? 0도씨.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단위 최적당 발생하는 열량으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표준 상태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뭐다? 노말 입방이라는 거예요. 이 N은 노말입니다. 노말. 표준 이런 말이죠. 표준. 표준 입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표준 입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제곱평방으로 나오는 요건 다 뭐냐? 면적입니다. 면적. 이것은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연료의 발열량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열량은 뭘로 나타낸다? 이 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체적. 그래서 세제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만 안다고 그래도 일단은 고를 때 이건 전부 제곱 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네. 근데 기초연료는 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세제곱으로. 그래서 노멀 입방. 요거는 제곱미터. 요거는 세제곱미터 또는 입방미터 그러는 거죠. 요거는 체적입니다. 체적. 부피. 기체를 이 면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겠죠. 쉽게 말하면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체는 면적으로는 안 됩니다. 입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물의 인계 압력에서의 잠열은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0이죠. 임계 압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계점에서는 수증기하고 물하고 밀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는 데 필요한 잠열은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임계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일러 1마력을 상당 증발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이건 암기하셔야죠. 15.65kg, 킬로그램 아워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1마력은 대기압이 100도씨 1기압입니다. 100도씨 1기압이라는 이 대기압에서 1시간 동안 15.65kg의 물을 전부 건조 포화해서 전기로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그것을 가리켜서 보일러 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마력을 상당 증발력으로 환산하면 얼마를 전부 증발시켜야 돼요? 시간당 15.65kg을 시간당 증발시키는 것, 이것이 1마력입니다. 보일러 1마력. 그래서 15.65kg. 동관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공구, 뭐라고 그랬죠? 프레어링 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팔 모양으로 넓혀서 압축기음을 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다. 그래서 공구 생김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부분이 잘 보이시나요? 위에서 이걸 돌리게 되면 이런 관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관을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 볼트 치고 돌려서 이음새를 만드는 거. 이때 쓰이는 것이 이게 프레어링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관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공구, 아까 본 거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프레어링 툴이라고 한다. 여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은 어느 것입니까? 흡입관의 저항이 작은 경우, 저항이 작다면은 이때는 캐비테이션 발생 원인은 아니겠죠. 이 문제는 이 입구 쪽에 압력하고 여기 뒤에 있는 유체의 압력하고 이게 큰데 이게 적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유체 쪽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포가 이제 마찰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것, 이것을 공동화 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쪽 압력이 적거나 이 입구 쪽에 압력이 적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든 이쪽에 포화증기 쪽에서 압력이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기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비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흡입 양정이 지나치게 크다. 여기서 빨아들이는 이 양정이 지나치게 크면 어때요? 여기 오면은 딜딜거리겠죠. 압력이 적었죠. 여기 압력이 적고 여기 압력이 크니까 기포 생겨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흡입관의 저항이 작다. 여기서 저항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압력이 저항이 작으니까 압력이 커지겠죠. 이때는 여기가 커지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죠. 유량의 속도가 빠르면 여기 압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적으니까 기포가 생기고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고 관로 내의 온도가 상승했다. 여기는 일정한데 여기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또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여기를 멈추시고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두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어떤 형태로 나오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흡입관의 저항이 적으면 흡입부의 압력이 크다. 저항이 적으니까 압력이 크다. 근데 여기 내부에도 포화 상태의 압력도 크다. 이렇게 되면은 캐비테이션이 안 일어난다. 이것은 적고 이 포화 상태는 크니까 이 둘 사이에 갭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기포가 생긴다. 이래야 캐비테이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17번입니다. 연료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요. 연소시 배출이 많으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좀 맞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연료는 배출물이 많으면 안 돼요. 배출물이란 건 뭐예요? 매연이나 유독가스 같은 거. 이런 게 적어야 돼요. 여기서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18번입니다. 보일러의 열 효율 향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이 문제는 단답식에서는 안 다뤄본 것 같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급수 펌프를 무슨 펌프를 사용했느냐는 보일러의 열 효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봐도 아시겠죠? 그럼 보일러 열 효율과 향상과 관계 있는 건 예열기를 설치해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면 열 효율 향상되는 거죠. 절탄기를 설치해 급수를 예열한다. 절탄기가 뭡니까? 폐가스 활용해서 다시 예열기 돌리는 겁니다. 가능한 한 과잉 공기를 줄인다. 열 효율 높이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면 연소에 사용되는 공기를 예열하기 때문에 연소 시에 효율이 높아지겠죠. 절탄기, 배기가스의 열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예열하기 때문에 열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게 절탄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과잉 공기량을 줄여요. 그러면 뭡니까? 연소실의 공기가 차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과잉 공기를 주면 연소 효율이 향상되죠. 급수펌프, 원심펌프 사용 자체는 급수펌프 종류일 뿐이지 효율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보일러 효율과는. 그래서 펌프 자체로 가지고 말할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의 열 효율하고 급수 펌프를 무슨 펌프를 썼냐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19번입니다. 전기 또는 온수 보일러로서 여러 개의 섹션을 조합한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맞는 것은 뭐다?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열매체 보일러는 무엇이고 강철제 보일러는 관료 보일러는 무엇이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 또는 온수 보일러로서 여러 개의 섹션을 조합해서 만들었다.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증기 압력이 높아질 때 감소하는 거.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증기 압력이 높아지면
증발 잡열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증발 잡열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증발 잡열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왜냐? 증기 압력이 증가하면 같은 물질이라도 증발이 쉬워지게 되겠죠. 압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량이 있어요. 그 증발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 가지고 증발시키는데 감소하게 되겠죠. 이 잡열이. 왜냐하면 이 압력이 증발이 쉬워지게 만들어준 것만큼 액체가 기체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잡열은 감소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포화 온도, 포화수 엔탈피, 포화 증기 엔탈피,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기 압력이 높아질 때 감소하는 것, 증발 잡열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